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월 18일 NBA 리뷰와 1월 19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국내 경기가 잘 안 맞아서 좀 힘드네요. 저희 주력이 국내 경기였는데 요새 국내 경기가 너무 한 경기씩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버릴 경기 버리고 취할 경기 취하고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예.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는 국내 경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 경기 캐롯, 삼성, 하나원큐, 또 배구도 있겠죠. 우리카드, 인삼공사 뭐 이렇게 있는데 내일 경기부터 국내 경기, 오후 경기 다시 힘내보도록 하고 NBA의 흐름은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흐름은 잡긴 잡았는데 NBA도 오늘 경기 같은 경우 그냥 분석했던 대로 갔으면 됐는데 미러키 승리 봤었고요. 그 다음에 브루클린은 듀란이랑 어빙이 빠지니까 뭐 답이 전혀 없더구만요. 이 경기는 오늘 아침에 어빙이 빠지는 걸 보고 나름 난타전을 예상했거든요. 난타전을 예상을 했는데 진짜 브루클린은 너무 답이 없더라고요. 덴버 무난하게 이겨줬고 그 다음에 클리퍼스는 또 막판에 폴 조지가 출장을 하였지만 클리퍼스도 진짜 못하더라고요. 이 경기는 풀 시청을 했는데 너무 못하더라고요. 클리퍼스 그 필라델피아가 꾸역꾸역 이기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일 경기 댈러스와 애틀란타 경기는 일단 뭐 돈치치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돈치치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영이랑 돈치치가 트레이드 됐었죠. 원래 돈치치가 애틀란타에서 뛰기로 했었는데 애틀란타가 돈치치를 픽한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댈러스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돈치치와 영이 뭐 둘이 뭐 어떤 라이벌 구도는 뭐 라이벌 구도라고 할 게 있나요? 돈치치가 월등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영은 혼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최근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댈러스가 돈치치가 일단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피니 스미스나 그다음에 하더웨이가 지금 내일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 경기를 제외했고 그 다음에 뉴욕과 워싱턴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최근 뭐 흐름이 너무 좋죠. 뉴욕은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랜들이 폼이 안 좋았었는데 다시 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젤런 브런슨 그 다음에 뭐 그라임스 그 다음에 퀴클리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상당히 폼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폼이 대부분 좋은 상황이고 일단 좀 요때 좀 타이트한 스케줄이었지만 하루 쉬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뉴욕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3점 비중이 높진 않지만 3점이 최근에 좀 3점 적중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올 시즌 오버롤이 33%, 좋았을 때는 38%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 31%. 이게 좀 체력적인 문제인 걸로 봐요, 저는. 3점은 체력이 좋아야지만 잘 들어가거든요. 체력이 좋아야 점프할 때 밸런스도 잡으면서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제 슛이 잘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최근 실점은 그냥 꾸준해요. 근데 뉴욕이 좋았을 때의 실점이 이게 110점 미치였거든요. 한 107, 108 뭐 그 정도 있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나머지는 그렇게 흠잡을 데 없다. 전 뉴욕이랑 제가 좋아하는 팀이 뉴욕이랑 뭐 오클라호마 뭐 이런 팀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뉴욕이랑 오클라호마 경기는 웬만하면 꼬박꼬박 챙겨보는 그런 상황인데, 뭐 뉴욕,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그다음에 덴버, 뭐 그런 팀들, 예,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뉴욕은 어떤 팀 분위기를 제가 예,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빌이 내일 경기 출장을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뭐 GTD인 상황에서 빌이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 신문 보면은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아직은 햄스트링이 뭐 확실히 완쾌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웬만해서는 뭐 무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포르징기스랑 몬테모리스, 그다음에 쿠즈마가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모리스는 뭐 그냥 꾸준하게 제 몫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쿠즈마는 기복이 좀 있죠. 예, 쿠즈마는 기복이 좀 있고, 저는 쿠즈마 같은 스타일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터질 때 터지고 또 안 터질 땐 진짜 안 터지고, 예, 이런 선수들 때문에 분석이 안 돼요. 예, 뭐 감을 못 잡겠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웬간해야 되는데 이 편차가 심하니까, 예, 쿠즈마가 편차가 심한 선수 중에 한 선수입니다. 상당히 심해요, 편차가. 좋을 때는 뭐 엄청 잘하는데 안 좋을 때는 엄청 못하고. 이때 워싱턴 이 경기도 쿠즈마가 다 말아먹은 경기예요. 예. 그다음에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포르징기스가 정말로 빅맨으로서의 역할만 잘해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뉴욕과의 경기에서. 왜냐면 뉴욕은 확실한 빅맨이 없는 상황에서 포르징기스가 페인트 존에서 충분히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르징기스는 골밑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예. 그냥 얘는 그냥 스몰 포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골밑 자체를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분명히 훨씬 키가 작은 뭐 가드가 수비를 하고 있으면 미스매치 상황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고 미들라인 점퍼 쏴버립니다, 그냥. 그것도 스텝백으로. 예. 근데 뭐 그나마 슛감은 좋아요. 슛감은 좋은데 신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의 수비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골스와의 경기에서도 뭐 수비 뻥뻥 뚫리는데 뭐 답이 없더라고요. 예. 수비가 좀 안 좋고. 근데 이제 다만 이 경기는, 그래서 전 닉스를 봐요. 예, 닉스를 보는데, 일단 이거 보세요. 저 포르징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6득점밖에 못하고 55점이나 실점하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 3점감도 그냥 34% 정도. 예. 그래서 닉스를 신뢰를 하고 닉스가 이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핸디가 너무 높다라는 점이에요. 예, 핸디가 너무 높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도 얘기했지만 닉스가 항상 4쿼터에서의 경기 흐름이 안 좋아요. 항상 10점 이상 이기고 있다가 따라잡혀요, 4쿼터에서. 예. 이, 이 4쿼터가 마이너스 4잖아요. 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4쿼터가 마이너스 4예요. 득실 마진이. 물론 뭐 워싱턴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 뭐 닉스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뭐 닉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 닉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하루 쉬고 난 다음에 어떤 닉스의 수비라면은 워싱턴이 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격에서요. 그렇게 되면 저득점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닉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할리버튼, 저 이 경기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말로 이제 NBA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그 백코트 자원들의 경기거든요. 뭐 버디힐드, 그 다음에 뭐 맥코넬,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인디애나에 nem바드, 예, nem바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 조시 기디, 그 다음에 도트, 조, 아주 그냥 포그스프스키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 얘는 아웃이고.
뭐 상당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 백코트에서. 네, 상당히 타이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터너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터너의 활약이 중요하냐면 오클라호마는 센터가 없어요. 확실한 센터가 없거든요.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제일런 윌리엄스와 제일린 윌리엄스가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둘이 항상 도맡아서 하는데 이 두 친구들의 특장점이 뭐냐면은 득점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로지 수비예요. 수비만. 페인트 존은 내가 그냥 무조건 사수하겠다. 그래서 제일린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파울이 좀 많아요. 그게 조금 걸려요. 예. 그게 좀 걸리는데 제가 봤을 땐 터너가 이 제일런 윌리엄스와 제일린 윌리엄스의 어떤 그 협력 수비에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백코트만 보면은 쉐이나 기디, 그 다음에 nem바드와 힐드, 제가 봤을 땐 쉐이랑 기디 쪽이 훨씬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 경기에서의 어떤 인디애나의 실점,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수비 보세요. 지금 116점인데 지금 최근 109점, 한 7점 정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점도 인디애나가 3점이 좋았었는데 3점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게 인디애나가 한 40%까지 갔었는데 최근은 32%.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인디애나에 이게 뭐 할리버튼이 빠지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할리버튼 오늘도 못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 오클라호마는 딱히 못 나오는 선수는 없고, 그 다음에 최근 3점감도 좋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의 이 페인트존 수비 보세요. 예, 40점밖에 실점을 안 해요. 예, 이 제일런 윌리엄스와 제일린 윌리엄스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오늘 경기가 또 이제 오클라호마 홈이고 인디애나 원정 경기 조금, 예,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오클라호마 홈 경기 상당히 강하고요. 이 경기가 저는 인디애나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백코트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미러키전에서 인디애나가 15점 차인가 16점 차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32 대 119, 4쿼터에서 거의 19점 차이의 런을 보이면서, 예, 미러키에게 패했어요. 그 경기 보고 인디애나가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디애나도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이런 어떤 템포 조절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뭐 할리버튼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안 된다. 그 다음에 인디애나의 지금 백코트 자원이라면 쉐이랑 기디를 막기가 힘듭니다. 지금 기디의 폼이 미쳤습니다. 예, 기디가 뭐 상당히 좀 투박해 보이지만 상당히 폼이 좋습니다. 기디가 폼이 좋으니까 이 상대 백코트 자원들이 기디를 막아야 할지 쉐이를 막아야 할지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제가 봤을 땐 이 경기는 충분히 오클라호마가 휴식도 취하고 나온 경기고 오클라호마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클라호마의 핸디 승 언더까지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뉴올과 마이애미 경기인데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라우리가 못 나오죠. 예, 마이애미 같은 경우 라우리가 못 나오고, 그 다음에 뉴올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예, 잉그램과 윌리엄이 못 나옵니다. 솔직히 라우리의 출장 여부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예, 라우리가 있고 없고의 좀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라우리가 지금 최근 4경기째 못 나오고 있어요. 예, 4경기째 못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경기가 일단은 자이언이 없고 그 다음에 잉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백코트가 맥컬럼이랑 알바라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우리가 안 나온다라고 쳐도 지금 반반이거든요. 라우리요. 예, 쳐도 일단 히로가 백코트에서 뭐 나름 볼 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올라디포가 하겠구나. 올라디포가 하겠다. 예, 올라디포가 하면서 히어로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슈터 역할 할 수 있게끔 해서 득점력에 좀 기하겠죠. 포커스를 맞추겠죠. 예, 올라디포랑 또 누가 볼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나?
올라디포랑 빈센트, 그쵸? 예, 빈센트가 최근 5경기 보면 빈센트의 출장 시간이 좀 많아질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예, 빈센트 32분 뛰죠. 예, 빈센트가 이렇게 좀 최근 백코트에서 좀 핸들러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빈센트도 16.2득점에 3.8, 올라디포도 13.6득점에 3.6,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라우리가 오늘 빠지는 상황에서 빈센트와 올라디포에게 백코트를 맡겨도 되느냐? 저는 맡길만 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맡길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버틀러 클러치 상황에서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점. 물론 뉴올리언스도 맥컬럼이 있죠. 예, 맥컬럼이 있고 여기는 버틀러가 있고, 하지만 저는 클러치 상황에서 누구를 쓸래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전 맥컬럼보다는 전 버틀러 씁니다. 그리고 아데바요와 발렌슈나스와의 어떤 대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아데바요의 어떠한 스피드나 그동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미들라인에서의 어떤 점퍼나 뭐 이런 것들을 발렌슈나가 막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발렌슈나스의 높이를 아데바요도 물론 버거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실을 좀 살펴봤는데, 페인트 존에서는 확실히 마이애미가 실점을 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오늘 발렌슈나스가 페인트존에서 활약을 해서 마이애미가 한 40에서 45득점 실점을 하더라도, 페인트존에서 실점을 하더라도 최근에 어떠한 전반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지금 뉴올의 문제가 뭐냐면 확실한 슈터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팀의 어떤 스코어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머피나 마샬 약하죠. 오히려 지금 여기는 올라디포와 빈센트가 백코트에서 핸들러 역할을 해주면서 아데바요, 그 다음에 히어로, 그 다음에 스트루스, 이런 선수들이, 잠재력 있는 슈터들이 여기 많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경기는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득실상을 보면 뉴올리언스의 수비가 조금 더 헐거운 상황이고, 물론 득점은 뉴올이 더 좋습니다. 뉴올이 더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뉴올이 내일 경기 뉴올이 상대적으로 마이애미 수비에 고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버틀러를 딱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도 보이지 않고, 레리 낸스 주니어? 그 다음에 일단 백코트에서 맥컬럼이 있어서 맥컬럼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겠지만 결국은 맥컬럼 알바라도가 이 경기를 지배할 만큼의 어떠한 임팩트는 없다. 만약에 맥컬럼 잉그램이었으면은 이쪽으로 많이 쏠렸을 거예요. 근데 맥컬럼 알바라도도 물론 잘하는데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저는 버틀러가, 아데바요가, 히어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선수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 그리고 마이애미가 이긴다면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멤피스와 클리블랜드. 멤피스는 최근 너무 좋죠. 예, 너무 좋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오늘 미첼이 못 나와요. 미첼이 지금 GTD예요.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미첼이 GTD인데 못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예. 그게 좀 아쉬운데, 미첼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갈란도 혼자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모란트랑 벤이 있는데, 데스몬드 벤이 있는데, 이게 좀 균형이 맞으려면 미첼, 갈란드, 자모란트, 데스몬드 베인 이렇게 돼야지 약간 좀 맞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이 멤피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알렌과 모블리가 있다지만 여기는 아담스와 자렌 잭스 주니어 있고, 예.
꿀리지 않아요. 아담스와 자렌 잭스 주니어라면 예, 알렌과 모블리한테 꿀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백코트에서부터 일단 밀리고 일단 홈 경기의 성적 보세요. 예, 홈 경기 성적 그다음에 원정 클리블랜드 원정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하면 수비잖아요. 예. 오버롤이 106점 실점하는데 최근에는 수비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득점도 1점 정도 올라가긴 하지만 이 최근에 멤피스의 득점력 보세요. 130점입니다. 130점. 129점 정확히 얘기하면. 예, 117점에서 12점이나 높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이 43% 3점 슛. 예. 43% 이게 가장 커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번 시즌 NBA 트렌드는 뭐 지난 시즌도 그랬겠지만 더더욱 이 3점이 중요해졌다. 앞으로도 이 3점은 계속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올드스쿨 농구가 페인트 존, 이 빅맨들을 활용한 그러한 그 경기력을 중요시했다면 앞으로는 무조건 3점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가 뭐 옛날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다 빅맨이에요. 예, 물론 뭐 백코트 자원들도 있었지만 뭐 다 빅맨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딱 생각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빅맨입니다. 뭐 데이비드 로빈슨, 하킴 올라주원, 뭐 샤킬 오닐, 그 다음에 그 피닉스에서 뛰던 그 땅따라는 선수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다 그런 빅맨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추세가 백코트로 다 바뀝니다. 예, 지금 최근 뭐 요키치는 빼고요. 요키치도 근데 빅맨 역할을 해가지고 요키치가 그렇게 칭송 막뭐 MVP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키치는 키도 크면서 백코트에서의 어떤 플레이가 상당히 준수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최근 최고의 슈퍼스타로 칭송받는 애들이 다 백코트 자원이잖아요. 예. 뭐 커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디어런 팍스, 돈치치, 그 다음에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 듀란, 뭐 어빙 다 뭐 듀란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굳이 분류하자면 백코트 자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3점이 되게 중요한데 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최근 3점을 가장 많이 던지는 선수가 데스몬드 베인인데 60%예요. 60% 3점 적중률이 60%. 예. 그리고 다 나머지 선수들이 3, 4개씩 꼬박꼬박 던지거든요. 근데 다 40%가 넘어요. 예. 딜런 브룩스 빼고. 예. 딜런 브룩스 요새 득점력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딜런 브룩스는 수비가 좋아요. 예. 수비가 워낙 좋으니까. 예. 딜런 브룩스 9.2점밖에 못 넣었지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6.8이잖아요. 예. 타이어스 존스도 최근 잘하고 있고요. 예. 타이어스 존스도 5개 던지는데 40%. 멤피스의 승리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핸디가 좀 높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전 멤피스의 승리 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자면 마행까지 봅니다. 예. 멤피스의 승리 굳이 따지자면 마행까지 보고 그 다음에 최근 멤피스의 득점력이라면은 충분히 예, 오버까지 226점은 좀 낮다. 예, 오버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샬럿 이거 쉽게 볼 경기가 아닙니다. 예, 쉽게 볼 경기가 아니고 유타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리퍼스가 백투백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폴 조지나 레너도 둘 중에 하나 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타 같은 경우는 마카넨이 지금 GTD고 뭐 이건 분석이 안 됩니다. 예, 분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덴버 미네소타도 덴버가 지금 백투백인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머레이나 하이랜드 그다음에 뭐 고든 뭐 요 라인에서 요키치까지 요 라인에서 한두 명 정도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분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미네소타도 지금 고베어 못 나오고 에드워즈 못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뭘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커스와 세크라멘토 경기인데 레이커스 3연패 세크라멘토 4연승이에요.
이 경기는 일단 제임스가 내일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나올 것 같아요. 예. 어, 지금 뭐 GTD인 상황이고 지금 얘기도 보면은 뭐 probably 아니라 questionable이에요. 그러니까 probable이라고 나오면은 내일 웬만하면 나올 것 같다라는데 뭐 questionable은 모르겠다. 50대 50.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뭐 lakersnation.com 뭐 거기 들어가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좀 그런 상황인데 나올 것 같은데 연패여서. 예. 하여튼 제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30점밖에 못 넣으니까 우리 팀 맨날 지더라. 그래서 내가 40점 넣기로 했다. 그래서 40점을 넣었는데 아 이거 잠깐만요. 레이커스 필라델피아 이거 한 경기 업데이트 안 됐나 본 건데 제가 알기로 한 경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 경기 업데이트 안 됐나? 어제 경기 레이커스 그죠? 예. 이거 업데이트 아직 안 됐구나. 왜 안 됐지? 얘기해야겠네. 하여튼 예. 그런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제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크라멘토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일단 백코트에서 팍스와 휴어터 그 다음에 여기는 글쎄요. 제임스가 볼핸들러 역할을 뭐 하겠죠? 만약에 제임스 없으면은 뭐 누가 하죠? 슈레더? 그 다음에 뭐 웨스트브룩? 제가 봤을 땐 폭스랑 휴어터가 훨씬 더 앞선다고 봅니다. 왜? 일단 제임스 같은 경우는 제임스가 볼핸들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슈레더가 할 것 같고 예, 슈레더가 할 것 같고 슈레더의 폼이 좋은 건 인정은 합니다만 갑자기 또 조금 조금 약간 좀 약간 좀 다운이 되는 모습. 그다음에 베벌리도 있지만 폭스와 휴어터랑 슈레더 베벌리 하면은 당연히 폭스랑 휴어터죠. 예, 당연히 폭스랑 휴어터죠. 예. 그리고 프론트 코트에서도 제임스와 사보니스 제임스가 이렇게 만만하게 골밑에서 직전 휴스턴 경기처럼 막 40 몇 득점 하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 거기다가 키건 머레이도 수비가 괜찮아요. 예. 키건 머레이도 수비가 괜찮은 상황이고. 근데 지금 레이커스에는 제임스 말고는 마땅한 스코어로도 안 보여요. 웨스트브룩이 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마땅한 스코어로가 안 보여요. 예. 보면은 레이커스 보면은 최근 5경기에서 그나마 좀 득점을 브라이언트도 약간 좀 식은 것 같고 그다음에 브라이언트는 결정적으로 수비가 안 돼요. 만약에 브라이언트가 오늘 나와가지고 페인트 존 지켰다가는 사보니스한테 완전히 참교육 당합니다. 예. 그리고 뭐 슈레더 근데 조금 식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웨스트브룩은 벤치에서 나오고 르브론 제임스 24죠. 없어요. 예. 일단 여기 슈터가 없어요. 슈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슈터가 없으면 일단 세크라멘토 수비수들이 3점 라인 안쪽에서 수비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데이비스도 그렇고 저기 제임스도 그렇고 웨스트브룩도 그렇고 일단은 뭐 돌파나 페인트 존 득점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세크라멘토의 3점 감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요. 33%,
46%.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3점을 많이 쏘는 애들 중에서 키건 머레이 50%, 6.8개인데 50%. 그 다음에 데이비언 미첼. 그 다음에 여기 휴어터 38%. 디어런 폭스는 약간 3점 슛감이 안 좋죠. 뭐 쉐이, 폭스 이런 애들이 의외로 3점 슛감이 좀 안 좋아요. 반스, 반스 요새 미쳤죠. 반스 요새 미쳤어요. 이렇게 슈터들도 많고 스코어러가 많은 상황에서 레이커스가 오늘 비빌 수 있는 거는 제임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임스 아니면은 뭐 슈레더가 미치든가 웨스트브룩이 미쳐야지만 경기가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제임스가 오늘은 40득점 넣어도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크라멘토의 원정 경기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진 팀을 보면 멤피스 5할 이상 팀, 필라델피아 5할 이상, 뉴욕 5할 이상, 미러키 다 5할 이상, 5할 이상 팀한테들만 지고요. 세크라멘토가 5할 이하 팀들은 완전히 참교육의 대명사입니다. 진짜. 레이커스가 승리한 팀들 보면은 뭐 애틀란타, 마이애미, 워싱턴, 덴버, 포틀랜드 뭐 이렇게 이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크라멘토가 강팀이에요. 서부지구 1위 팀입니다. 서부 퍼시픽 리그 1위 팀이에요. 이 세크라멘토 밑에 누가 있지? 골스가 있나? 세크라멘토 밑에 골스가 있어요. 골스가. 골스랑 3경기 차이 나는데, 전 세크라멘토가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난하게 다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헨도 할 것 같습니다. 세크라멘토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이 NBA 때문에 NBA 승률을 좀 높이려고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조금 더 높은 적중률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투데이에 있는 분석글 누구나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내일 새벽 축구도 2경기 인터밀란이랑 AC밀란이랑 맨유 경기 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내일 농구도 올라왔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경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